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니컬 어페럴 캐드의 남은석 강사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제 8주차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됐는데요. 우선 온라인 수업 초두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한번 했어요. 네, 과반수 이상이 비대면 수업에 좀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거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지금처럼 다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조금 더 몸을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 학기 때는 대면 수업을 하는 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쉽게도 이번 학기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반기 때 조금 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각자가 좀 더 주변에서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하반기 때는 꼭 온라인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으로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수업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이 8주차 수업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몇 주, 한 6주 정도가 수업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8주차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업할 때 상위 원형을 갖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상위 원형과 한 장 소매를 갖고 응용하는 기본 블라우스 아이템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 블라우스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패턴을 제도를 하는지 대략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패턴을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블라우스 아이템을 갖고 패턴 제도하는 방법까지 하고, 그리고 이 제도된 패턴을 갖고 전개 패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스커트하고 팬츠는 제도 패턴으로만 여러분들 마무리가 됐었어요. 실제로 그걸 잘라서 우리가 원단에 대고 자를 수 있을 만큼 전개 패턴으로 마무리까지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대 블라우스를 갖고 3주 정도 좀 세밀하게 봐드려서 전개 패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업 커리큘럼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8주차, 9주차, 10주차는 여러분들 블라우스 아이템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이제 H라인 원피스를 기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H라인 원피스도 마찬가지로 대략 지금 수업 커리큘럼을 이제 11주, 12주, 13주까지 하면 3주간의 기간을 좀 잡고 있는데, 3주 동안 하면서 H라인 원피스도 여러분들 전개 패턴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블라우스 하나 그리고 H라인 원피스 정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전개 패턴까지 진행을 하면 저희가 다음 학기 때 만났을 때 훨씬 더 패턴 진도 나가는데 훨씬 더 매끄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14주차 때는 여러분들 A라인 원피스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 2주차 수업을 그때 이제 스케줄이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휴강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2주차 때 수업을 14주차 끝나고 그 다음 주차까지 해서 붙여서 2주 동안 해서 이제 H라인 원피스를 갖고 A라인으로 전개하는 A라인 원피스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라인 원피스 같은 경우는 전개 패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제도 패턴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학기 말 수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주차 때부터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는 패턴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는 제가 학교 사이트에 그 이러닝에다가 올려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기간 때
다운 받으셔갖고 내용을 정리하셔갖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학기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변별력이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레포트로 제출해 주셨던 제도안 패턴 내용들과 그리고 학기 말 15주차 때 학기 말로 시험 보는 내용을 갖고 성적을 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수업 이제 온라인 수업 진행하면서 패턴에서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무 용어를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엽솔기선, 엽선 봉제한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엽선들을 저는 이제 왁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카라 같은 경우도 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실무에선 막 우에리, 지에리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명칭들이 있어요. 그런 명칭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기말고사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하시면서 제가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면은 따로 메모를 좀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였으면 공지사항으로 그리고 수업 커리큘럼으로 얘기했던 게 육가 캐드 수업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온라인 상으로 육가 캐드 수업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 이렇게 체험판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육가 캐드는 하려면 이 캐드 키라는 게 있어요. 그 캐드 키가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캐드 키는 지금 학교에만 있는 상태고 또 굉장히 고가 제품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좀 돌려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육가 캐드는 아마도 다음 학기 때 좀 여러분들 학기 말 마무리 때 좀 제가 수업 커리큘럼으로 편성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 블라우스를 좀 제도를 할 거고요. 제가 공지사항에 JPG 파일로 아마 3가지 정도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디자인에 대한 도식화. 자, 이런 도식화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패턴을 제도를 하고 내용을 쓸 때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유인물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유인물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연목점에서 제가 이제 제도할 때 뭐 4분의 1이 들어간다. 아니면 뭐 이쪽 프린세스 라인, 자 사이버 라인은 얼마 포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지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그리면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JPG로 첨부 파일로 넣어드린 거를 출력을 하셔갖고 여기에다가 쓰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학기 때 봤을 때 블라우스 변형 디자인들을 진행할 때 이걸 갖고 있으면 그때의 기억들이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도식화 블라우스 도식화 하나 하고 자 그리고 이 몸판 제도한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소매 제도한 거를 여러분들 JPG 파일로 첨부 파일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각자 다 출력을 하셔갖고 자 도식화에는 여러분들 이런 디자인을 딱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인을 했다 졸업작품 전이나 아니면 이런 옷을 패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무자들은 이런 도식화만 받으면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이 이 도식화에 대한 분석부터 해요. 어떤 분석이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사이즈감을 어떻게 가져갈까 상동은 얼마 그리고 중동 즉 허리는 얼마 소매 기장은 얼마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 시작하면 처음에 어깨 사이즈 얼마 가슴 사이즈 얼마 허리 사이즈 얼마 그리고 총 기장은 얼마
그 다음에 소매통은 얼마, 소매 부리는 얼마,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는 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1대1로 제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뒷판 제도가 끝났다 그러면 뒷판 제도 끝난 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 수치들을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A4 용지 하나에다가 수치들을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기에 내용이 빼곡히 쌓여 있으면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블라우스 패턴을 제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다른 학교들은 졸업작품전 수업도 몇 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 특히 단고등학교 학생들이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는 걸 보면 좀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달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 꼭 좀 궁금한 것들은 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좀 문의를 하시면 제가 보는 대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출석 체크를 매일 방송을 이 유튜브 검색을 하면서 매일 하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주 단위로 좀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파트 1에다가 이제 그 학번이랑 이름을 쓰시고 파트 2에는 안 쓰시고 또 어떤 분은 파트 1에 안 쓰시고 파트 2에만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거기에 댓글을 안 다시고 그냥 이 레포트 작성한 것만 저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갖고 출석 체크 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파트 1에는 꼭 출석 체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학번이랑 이름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여 출석 체크 뭐 레포트까지 내고 방송까지 다 봤는데 출석 체크가 누락됐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꼭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기말 전에 꼭 수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했다라는 거를 꼭 저한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블라우스 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블라우스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가 첨부 파일 드린 거 첫 번째 거 보시면 이렇게 도식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식화를 갖고 우리가 패턴을 어떤 사이즈감으로 좀 할 건지, 자, 그 사이즈감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도식화를 받았을 때는 아니면 내가 뜨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이 디자인을 패턴으로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먼저 제일 처음에 총기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총기장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어깨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상동, 자, 그 다음이 중동. 자, 상동은 가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동은 허리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몸판에 대한 사이즈감을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이즈는 뭐냐면 소매 기장을 알아야 돼요. 자, 소매 기장. 자,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소매통. 자, 소매통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소매 부리 사이즈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이즈감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로 옷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정도의 핏이야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교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폼 같은 사이즈감으로 제작을 할 때 쓰는 그 사이즈 핏감으로 일단 패턴 제도를 할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클래식하고 기본 사이즈라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이즈감에 대한 걸 명확히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뭐 오버핏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타이트한 핏으로 간다든지 할 때 이 핏 사이즈감을 갖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블라우스 기장은 23반에서 대략 24인치 정도를 할 거예요. 자, 23반에서 24인치. 자, 우리 오늘은 24인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어깨 사이즈. 제가 저희 상의 원형 패턴 처음에 재료했을 때 어깨 사이즈가 얼마에 두기로 했었어요? 네, 어깨 사이즈는 14반을 두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블라우스 어깨 사이즈는 14반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 둘레 사이즈는 자, 여러분들 35인치짜리로 제대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리 사이즈는 29인치로 제도를 할 겁니다. 자, 상동 사이즈, 중동 사이즈는 이 상동과 중동 사이즈의 비례감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피트되는 디자인들, 그러니까 핏감이 좀 있어서 허리를 꽉 조이는 디자인들도 이런 상동과 그 중동에 대한 밸런스를 알고 있어야지만 훨씬 더 쉽게 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행할 거는 소매 기장이에요. 자, 소매 기장은 얼마냐? 24인치가 기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대로 24인치짜리 소매 기장을 할 거고, 자, 소매통은 조금 우리가 편하게 입는 블라우스라고 생각을 해서 자, 12인치 통을 할게요. 자, 12인치로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매 부리는 8인치짜리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스펙을 갖고 패턴을 제도를 하면 여러분들 옷을 입었을 때 조금은 이제 맞는 듯하다, 약간 슬림하게 옷이 좀 맞는 듯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평범하게 진행되는 블라우스 사이즈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 사이즈를 갖고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제조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상의 원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의 원형 제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블럭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블라우스 제도 수업을 할 때는 상의 원형 제가 지금 그리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더 반복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상의 원형을 이렇게 카피를 하셔갖고 이 블라우스를 제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의 원형 한 번 더 반복했지만 요번 블라우스 때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원피스 H라인 원피스 할 때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좀 알려드릴 거기는 해요. 다음 학기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상의 원형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상의 원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의 원형 처음 시작할 때 어디부터 그렸었죠? 이제 여러분들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뒷중심부터 그렸었어요. 자, 그래서 뒷중심부터 그려주시고, 자, 뒷중심에서 90도 각도 그려줬는데 뒷중심에서 끝나는 데가 어디였어요? 등길이라고 했었죠? 등길이 얼마 줬죠, 우리? 15인치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자, 15인치짜리 등길이로 일단 제도를 시작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로 품은 얼마였죠? 뒷상동이 얼마 준다고 했었어요. 자, 이제 앞상동, 뒷상동 다 우리 기본 원형은 9인치, 9인치 두고 뜬다고 했죠? 그래서 뒷판도 9인치, 앞판도 9인치로 제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인치를 기본으로 여러분들 기본 원형을 제도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진동 깊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진동 깊이는 아이템마다 바뀐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 원형은 자켓을 기본으로 얼마를 한다고 했었어요? 8인치 반을 한다고 했어요. 자, 기본 진동 깊이 8인치 반짜리로 제도를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뒤 연목점을 찾아야 돼요. 뒤 연목점이 얼마? 뒷중심에서
3인치가 들어가서 1인치가 올라간 이 지점이 D 연목점이었고, 자, 그 다음에 어깨 각도. 자, 어깨 각도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기본은 우리가 얼마라고 했었어요? 14반을 완성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게 15인치를 뒷판에서는 원형으로 뜬다고 했어요. 그래서 7반짜리를 해서 여기서 반인치가 내려갔었고, 아, 그리고 참 이 연목점이랑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있었죠? 죄송합니다.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등품이라고 있었어요. 등품 얼마? 예, 7인치. 7인치 등품 찾아주고, 자, 그 다음에 뒤 연목점 찾고, 그 다음에 뒤 어깨 끝점 찾고, 그래서 거기 연결만 하면, 자, 뒷판 원형은 거의 다 끝났다고 했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뒤 넥라인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릴게 뒤 아몰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뒷판 원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블라우스를 지금 이 모양처럼 제도를 하시려면 뒷판과 앞판이 어느 정도는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제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왁기선에서 기준으로 한 5인치 정도만 떨어뜨려 놓고 앞판을 이어서 그릴게요. 자, 5인치 정도만 떨어뜨려서 앞판을 이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판 상동도 얼마였죠? 뒷판이랑 똑같이 9인치를 두고 제도를 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똑같이 앞판도 뒷판처럼 9인치짜리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셨고, 자, 그러면 뒷판 따라서 쭉 따라온 게 뭐였어요? 진동 깊이였죠? 진동 깊이 얼마? 이게 똑같이 따라온 게 얼마였냐면, 예, 8인치 반이 따라왔어요. 자, 8반 진동 깊이까지 따라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앞판 그려야 될 게 뭐예요? 아픔이에요. 아픔. 자, 아픔 우리 얼마였죠? 6인치 반. 자, 6인치 반짜리 아픔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게 앞 연목점이었어요. 앞 연목점은 2와 4분의 3이 중심선에서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얼마가 내려갔어요? 4분의 1인치. 네, 여기가 앞 연목점이었어요. 자, 앞 연목점을 그리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린 게 뭐였어요? 앞목 깊이 기준선에서 얼마? 자, 3인치. 자, 3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앞판에 넥라인 가이드선을 그려주시고, 앞 연목점을 찾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앞 어깨 끝점이었어요. 자, 앞 어깨 끝점은 똑같이 7인치 반을 기준으로 기본 가이드선에서 얼마? 2인치가 내려갔었죠. 자, 2인치 내려온 데까지 이대로 직선 그려주시면 되고, 자, 근데 앞 어깨 길이는 뒤 어깨 길이에서 얼마를 빼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뒤 어깨 길이에서 4분의 1 뺀 값이 이 앞판 어깨 길이라고 했었죠? 그 빼줬던 이유가 뭐였었어요? 예, 뒷판에 있는 견갑골 다트 분량 4분의 1인치를 뺀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4인치 반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4인치 반 위치에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앞판에 아몰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온라인으로 보여드릴 때는 연필을 일부러 좀 많이 굵은 걸 썼어요. 왜냐면 이 화면상에 여러분들이 재료가 좀 잘 보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필을 좀 두꺼운 걸 쓰고 있고요. 그게 아마 하면서 조금씩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패턴을 제도할 때는 연필로 패턴을 제도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 0.5mm 샤프를 갖고 제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계속 마무리 이어가면, 자,
앞 네크라인 곡선을 이렇게 곡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자, 앞판 원형 거의 다 끝났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BP 포인트를 찾아서 바스트 다트량을 체크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U장과 U폭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연목점에서 985, 그 앞중심에서 U폭은 3반 해서 BP 포인트를 찾으시고요. 자, 찾은 BP 포인트의 다트량은 얼마? 자, 1과 4분의 1인치. 자, 1과 4분의 1인치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141 이렇게 다트량을 넣었으면 앞판이 앞 허리선이 이렇게 141이 내려와야지만 앞판 원형이 끝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기본 그 원형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고 첫 시간에 했던 이 원형들을 이대로 카피를 하셔갖고 이제 블라우스 진도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 블라우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사이즈 감에 맞춰서 오늘은 파조차는 이 몸판 제도만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 건드는 건 어디부터 건드리냐? 이 뒷판부터 건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손봐줘야 되는 거는 총기장이에요. 총기장. 자, 보시면 상위류, 하위류 말고 상위류들은 우리가 총기장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이 뒷목점 있는 데서부터 끝나는 데까지를 제품에 대한 총기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요. 이거는 어떤 브랜드를 가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복종에 따라 조금 다르게 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니트류들 있죠. 티셔츠나 아니면 니트로 실제로 짠 다이마르 옷들, 이런 것들은 총기장을 연목점에서 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거는 브랜드마다 좀 달라요. 근데 그런 다이마르류, 니트류를 뺀 나머지 우분류들은 다 이 뒷목점에서부터 끊는 데까지를 총기장으로 인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품 총기장을 얼마를 두기로 했어요? 오늘? 자, 뒷목점에서 24인치까지를 총기장으로 둔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뒷목점 있는 데서부터 24인치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거를 자, 평행으로 뒷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건드리는 건 뭐냐면, 자, 패턴을 이제 상의류를 제도를 할 때는 자, 이 블라우스 제도하는 방법이나 나중에 여러분들 자켓을 제도하는 거나 원피스를 제도하는 거나 제도하는 요령은 다 똑같아요. 다만 내 디자인에 맞춰서 이 절개선의 라인을 어떻게 바꿔주느냐랑, 그리고 이 내 디자인에 맞게 다트량들을 얼마씩 해서 사이즈감에 변화를 주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뒷판부터 일단 제도를 해보면, 자, 우리가 요만큼 총기장 24인치에 맞췄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동 깊이가 얼마였어요? 8반이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등 길이가 얼마였어요? 15인치였었어요. 자, 그러면 여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동이라고 하는 엉덩이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바지하고 스커트를 했을 때 한번 잠깐 떠올려 보면 허리선 있는 데서부터 엉덩이 위치까지 우리가 얼마 내렸었냐면, 자, 7인치 반을 내렸었어요. 스커트나 팬츠를 할 때. 그러면 상의류 원피스나 블라우스 자켓을 할 때도 허리 위치서부터 엉덩이 위치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아이템에 따라서 이 엉덩이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린 등길이 15인치 위치에서부터 엉덩이 위치까지는 얼마 내리냐? 자, 7인치 반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7인치 반은 내가 패턴 제도하는 데서 하동 위치, 그러니까 힙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7인치 반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블라우스 24인치짜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이 프로포션 위치를 잡아놓은 거예요. 자, 상동, 중동, 하동, 그리고 마지막 요 끝은 뭐예요? 이 제품에 해당하는 끝기장인 거예요. 끝기장.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패턴을 뜨는 사람들은 이제 모델리스트 분들은 인체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은 옷이라도 어떤 모델리스트가 패턴을 떴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실루엣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많은 그 경험과 좀 훈련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기본 선을 이렇게 상동, 중동, 하동 그리고 밑 끝기장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건드려야 되는 건 이 아이템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아이템에 보여주고자 하는 실루엣에 따라서 이 기본적인 프로포션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우리가 이 8반이라는 진동 깊이는 뭐였어요? 자켓이라는 아이템이라고 있었죠. 그러면 이 블라우스는 이너웨어라는 그 특성을 갖고 있죠. 자켓 안에 입는 의복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자켓을 입었을 때 걸리는 이 겨드랑이 깊이보다 이너웨어는 조금 더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자켓에서 떨어지는 진동 깊이를 8반을 뒀으면 자켓 안에 입는 이너웨어는 자켓보다 최소 4분의 1인치는 4분의 1인치는 올려서 새로운 그 진동 깊이선, 상동선을 새롭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기본 이 프로포션 잡고 상동선을 4분의 1인치로 올려주시고요. 자, 올린 만큼 아몰 라인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4분의 1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올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등 길이를 얼마를 두기로 했었어요? 15인치를 두기로 했어요. 근데 이대로 옷을 만들면 그 요롱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허리가 길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의복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조금 더 아름답고 그리고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싼 옷 그리고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최소한도로 내가 갖고 있는 신체보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프로포션들이 내 몸은 실제로는 15인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훨씬 더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게 의복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모델리스트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진동 깊이는 아이템에 의해서 4분의 1을 올렸다고 하면 자, 이 중동선, 자, 허리선은 반인치를 올릴 거예요. 자, 이 반인치를 올리는 이유는 조금 더 미적으로 날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인치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예요? 이제 힙이에요, 힙. 엉덩이 위치. 자, 우리가 스커트하고 팬츠 재료했을 때 이 힙 포인트를 기준으로 스커트 라인이랑 힙 그 팬츠의 힙공 라인을 그렸었어요. 근데 이대로 그리는 것보다 엉덩이 위치도 자, 상의 있는 데서 엉덩이 위치 있는 데를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자, 옆선 있는 쪽은 4분의 1인치로 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에 제가 스커트하고 팬츠 할 때 뭐라 그랬었어요? 엉덩이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언저리 있다고 그랬었죠? 이 우리가 그린 7인치 반이라고 하는 이 힙선 이 위치에 언저리 이 가운데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넣었어야 됐어요?
다트를 넣었었어야 됐죠. 자, 그 다트를 스커트랑 팬츠 했을 때 제가 아마 최대한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이 거리를 1인치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커트나 팬츠 했을 때는 아마 1사이드나 일반까지 뒀었는데 블라우스, 원피스, 자켓을 할 때는 자, 1인치 있는 데까지 좀 타이트하게 잡아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좀 더 날씬하게 이 바디 실루엣을 이렇게 감싸면서 밑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떨어지는 라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힙 포인트는 자, 이렇게 1인치 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패턴을 처음 뜰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XY 좌표를 찍는 이 점들을 찍은 다음에 그 점들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그 점들을 연결한다는 거는 이 좀 조각을 하듯이 깎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패턴 처음에 재료할 때는 이렇게 가로선상에 위치를 잡아서 내가 먼저 좀 필요로 하는 가로선상, 즉 X축에 이 포인트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 Y축으로 사이즈감을 이제 깎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감대로. 자, 그래서 그 사이즈감대로 처음에 깎기 위해서 어디부터 건드리냐? 뒷중심을 먼저 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왁기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뒷중심부터 먼저 건드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뒷중심을 처음에 깎을 때 이 반인치 올린 허리 포인트에서 자, 여기 지점을 얼마? 4분의 3인치를 깎을 거예요. 그러면 반인치 올린 지점서부터 4분의 3 올렸으니까 요 교차된 이 지점, 이 포인트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좌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상동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상동선은 여러분들 일단 제가 뒤에 지금 4분의 3을 파고 상동선 얼마 일정 양을 깎을 거예요. 자, 그거는 어느 정도 슬림하게 맞는 옷들은 기본적으로 뒷중심은 여성복에서는 다 요 정도를 깎아요. 허리에선 4분의 3, 상동에선 4분의 1 고링을 깎아주는 거예요. 4분의 1인치 고링을 상동선에서 깎아줬어요. 그러면 상동선에서 새로운 좌표를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허리를 기준으로 힙 그리고 밑단 끝나는 데까지도 자, 여기서는 이 4분의 3 깎아 먹은 거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올게요. 자, 여기 밑단 끝나는 데까지는 얼마가 이제 깎인다고 했어요? 4분의 3인치, 즉 허리랑 똑같이 평행으로, 즉 수직으로 이대로 깎인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그리신 다음에 다음번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제 왁기선이라고 했어요. 자, 왁기선 포인트 한번 찝어 볼게요. 자, 왁기선은 우리가 실제로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옆쪽에 들어가 있어야 잘록하고 날씬한 효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의 허리 사이즈는 얼마를 깎을 거냐면 자, 여기는 자, 8분의 3인치를 깎을 거예요. 자, 8분의 3인치를 기준선을 기점으로 몸판 안으로 8분의 3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힙 위치. 자, 힙 위치는 우리가 처음에 그린 이 9인치짜리 기본 복선에서부터 얼마를 나가는 데를 포인트를 잡느냐. 자, 최소 자, 반인치.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반인치가 왁기에서 바깥쪽으로 나간 거예요. 자, 기억 잘 하세요. 허리는 잘록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기준선보다 8분의 3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좌표를 찾았고요. 자, 힙은요, 어쨌든 엉덩이 쉐입을 이렇게 감싸기 위해서 기준선 그린 것보다 오히려 반인치가 나갔어요. 자, 근데 교수님 근데 왜 뒤쪽에 있는 힙은 4분의 3이 왜 들어갔어요? 자, 이 힙 부분 있는 데를 여기를 곡으로 풀어버리면 옷을 입었을 때 허리서부터 엉덩이 있는 데까지 여기가 너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요. 자칫 잘못 만들면
여기가 날씬하게 이렇게 쭉 떨어져 줘야 되는데 잘못되면 거기가 이렇게 꿀렁이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4분의 3을 깎아서 실제로 패턴에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끌어당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이 우리가 뜨는 패턴들은 면적이 깎인 만큼 그 깎인 부분들이 이렇게 붙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4분의 3이 깎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면적을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당겼기 때문에 옷이 조금 더 바디 쉐입이 이렇게 감기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체가 조금 더 이렇게 볼륨감 있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여기를 4분의 3을 안 깎고 그냥 만들면 당기는 느낌이 없이 그냥 여기는 엉덩이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그냥 붕 떠 보이는 거예요. 자, 볼륨감으로 보이는 것과 붕 떠 보이는 거는 옷을 만들었을 때 쉐입이 완전 달라요. 자, 이거는 제가 기말고사에 안 낼게요. 이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 꼭 2학기 때 오프라인 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제도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자 보세요. 뒷중심을 기준으로 자 뒷목점 알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알았어요? 상동선의 위치에 좌표 찍었어요. 그 다음에 허리 좌표 찍었죠. 마지막에 밑단 기장은 허리 들어간 만큼 그대로 했어요. 자, 그 다음 와키 쪽은 보면 새로운 그 겨드랑이 좀 찾았고요. 그 다음에 허리 포인트, 힙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좌표들을, 이 점들을 연결만 해주면 패턴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결을 할 때 뒷중심부터 이제 연결을 시작을 할 건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를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신체는요 실제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목이 이렇게 있으면 인체는 이런 식의 흔히 얘기하는 S자 라인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우리가 팬츠하고 스커트를 할 때도 허벅지 라인을 그려주기 위해서 자를 V자로 썼다가 U자로 썼다가 V자로 쓰면서 이 만나는 부분들로 이 라인을 그려줬었죠. 상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뒷판을 재료를 할 때 자, 실제로 우리가 패턴을 재료하지만 이 허리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러면 허리는 이런 방향으로 짤룩하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라인을 그릴 때 허리 라인을 이 방향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 좌표하고 이 좌표 있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만나는 내가 갖고 있는 곡자를 이용해서 이 방향으로 자를 써서 그려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굽이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냐? 말 그대로 이 생긴 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여기서는 이제 V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를 자 이렇게 V자로 써주면 돼요. 단 이렇게 V자로 쓸 때 우리가 주의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선으로 그린 이 뒷중심선 있죠.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인 거예요. 여기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등품을 7인치라고 기준을 잡은 데서 좀 넘어가는 거예요. 간혹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이렇게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디자인일 때 실제 실무자들이 뒷중심이 넘어가서 재료할 때는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아이템으로 넘어갔을 때고 우리가 패턴을 처음 접근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켜줘야 되는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준선에서부터 곡자를 쓸 때도 항상 이 가이드선은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뒷중심선 그린 데서 보다 곡자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시면서 자, 여기 상동선 4분의 고링 들어간 포인트서부터
뒤 등품이 안 파이는 이 지점까지를 자연스럽게 자를 대시고 이렇게 한번 그리시는 거예요. X자 방향으로. 자, 이렇게 그릴 때 우리가 포인트로 하나,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이 뒷목점인 거예요. 자, 이 뒷목점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0.2에서 한 0.3mm 정도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왜 깎아줘요? 말 그대로 등급은 여기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 휘인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등 있는 데서는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고 등급 있는 데서는 X자를 이용해서 여기서 0.2에서 0.3mm 정도를 살짝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줘야지만 실제 인체 모양처럼 이렇게 굽은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뒷중심 그리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왁기선으로 와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왁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바디를 앞에서 봤을 때 어때요? 날씬해 보이는 바디들은 항상 이쪽은 이런 라인으로 쏙 잘록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잘록하게 들어가 있으면 허리 있는 데서부터는 이런 볼륨감으로 나오죠. 자, 요런 기본적인 우리가 인체 바디 실루엣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 왁기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옆선은 잘록하고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방향을 써도 되지만 실제로는 안쪽으로 이렇게 쏟아진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자지만 허리 있는 데서는 곡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X자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X자 방향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는 게 뭐예요? 자, 이 허리 포인트서부터 힙 포인트 있는 데까지. 자,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실제로 우리 이 상의에서의 골반 라인들은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가 깎여 있다가 실제로 힙 있는 부분에서는 이 반대 X자, 자, X자 머리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반대로 들어가서 이런 볼록한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목했다가 볼록한 게 인체의 기본 쉐입인 거예요. 그래서 자를 쓸 때도 자, 여기 부분을 쓸 때 실제로는 제가 실무할 때는 막 눈으로 보고 여기 띄워놓고 이렇게 한번 쓰고 꺾어서 이렇게 한번 써주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전달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서 자의 방향을 조금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포인트 있는 데서부터 힙 있는 데까지 눈으로 보셨을 때 한 1cm 정도 떨어지는 라인, 자, 그런 라인으로 자, 여기서부터 힙 있는 데까지는 안 오더라도 중간 어디까지만 이렇게 라인을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그리셨을 때 골반 라인으로 이렇게 쉐입이 날씬하게 들어간 라인이라고 보시면 자, 반대로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포인트서부터 우리가 방금 이 X자 방향으로 그린 데서 마주보게 맞닿게 요 부분까지를 이런 식으로 곡으로 퍼뜨려 주는 거예요. 자, 실무자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왁기선이에요. 왁기선. 왁기선을 그릴 때 최소한도로 자를 3번에서 4번은 이렇게 틀어줘요. 특히 원피스 그리고 좀 기장감이 있는 아우터들, 특히 H라인으로 넘어갈 때는 여기 라인을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자를 최소 3번 이상을 써주셔야지만 이 라인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 지금 뒷판만 제도하는데 시간이 제법 좀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다트 있는 데하고 그리고 몸판 이 사이바 라인 따는 것까지 그래도 오늘 진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